반갑습니다. 엘리엇입니다. 예, 오늘도 조선일보 기사를 하나 갖고 나왔는데 며칠 전에 나왔던 기사 2편입니다. 그동안 조선일보에서 폭등론자와 폭락론자에 대한 두 가지 시각으로 지금 취재를 했는데요. 지난번에는 폭락론자를 먼저 소개해드렸죠. 근데 이제 오늘은 보니까 폭등론자에 대한 이제 두 번째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재밌네요. 이렇게 양쪽 시각에 대립되는 시각을 보니까 한쪽만 치우치지 말고 여러분들도 폭등도 맞을 수 있고 폭락도 맞을 수 있고 엘리엇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항상 열어두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만 보지 마시고 한겨레도 보시고 또 한겨레만 보지 마시고 또 조선일보도 보시고 양쪽을 다 보면서 균형 잡힌 한쪽만 너무 치우치면 확증 편향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방송을 또 재밌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조선일보 폭등론 유튜버 대해부 제목입니다. 지난번에는 똑같은 제목에 이제 폭락론을 폭등론만 바꿨죠. 이번에 두 번째 방송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 딱 들어가 보니까 제목이 뭐냐면 앞으로 3년 동안 더 폭등한다는데 맞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썸네일에는 최소 1년은 간다. 그러니까 3년은 더 폭등한다 이거예요. 보시면 여기 홍춘욱 박사님 부동산 2023년까지 더 오른다. 정신 차려라. 1, 2년간 집값 펄펄 끊을 거다. 이 정신 차려라 이게 꼭 엘리엇한테 하는 것 같은데 저 들으라고 한 얘기인가? 뭐 이후 무주택자 발화까지 된다. 대폭등 예상된다. 자,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근데 지난번 거 한번 잠깐 볼까요? 다시 지난번 거 반대. 이제는 폭락론자 소개였죠. 그러면서 라이트하우스 엘리엇 TV. 야, 여기 엘리엇 TV 나와서 제가 이래서 기분이 좋았다니까. 우리 라하님과 같은 동급이잖아 이제. 그러면서 제가 브릿지에 나와서 했던 거 6월 이후 집값 급등 웃기지 마라 여름부터 곡소리 난다. 저는 늦여름 가을 이랬는데 이제 제목을 저렇게 기자가 뽑는 바람에 좀 빨라졌어요.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봉다방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조선일보의 봉다방입니다. 자, 첫 번째 소개가 누구냐면 이제 왼쪽에 있는 분이 기자분이시고 보니까 경력이 되게 오래된 분이에요. 뭐 차학봉 기자님이신데 무슨 논문도 쓰고 어떤 부동산 학교에서는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땅짚고 진행자고요. 아마 그 땅짚고 그 팀장인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 소개한 분이 누구냐면 자유지성이에요. 자유지성 리버럴 리전.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주장하는 거 나왔어요. 뭐 통화하는 경제 이렇게 나왔는데 되게 내공이 깊은 어떤 전문적인 대학교 교수님 같은 그런 급인 것 같아요. 이게 저도 몇 번을 보거든요. 그런데 약간 이념적으로 좀 한쪽에 치우친 그런 감은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자유지성 요 채널은 어떤 보수 우파 측면에서 시장을 분석하고 이론적, 이념적인 토양을 마련해주는 그러면서 다른 폭등론자들 있죠. 있잖아 누구냐 하여튼 몇 명 있는데 그분들은 자꾸 띄워주더라고. 그래서 약간 그렇지 않아도 이 아포유님 방송에서 멘트한 걸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보수 농객 중에 정규제 TV라고 있죠. 그쪽 라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동안 딱 보면 이거는 개인이 아니에요. 자유지성은 개인 같지가 않고 어떤 팀인 것 같아. 이 자료 만드는 거나 이런 거 진행하는 걸 보면 나레이션 하는 분은 그냥 성우 같은 그런 분이고 이 자료를 만들고 이념적인 배경, 논리적인 배경 만드는 분은 어떤 팀 단위로 구성된 그런 느낌을 좀 들었어요. 뭐 확인은 안 되지만. 근데 아포유님도 한 번도 못 봤는데 들은 얘기로는 정규제 TV 라인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맞다. 그러면 이게 약간 보수 논객 이론적인 또 이념적인 토양을 마련해주는 박병창 그분을 그렇게 띄우더라고. 막 사진하면서 당신은 정말 진정한 젊은이라느니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폭등론자들을 자꾸 돌아가면서 띄우고 우리 라하님을 막 깔아본 게 완전히 우스갯거리로 만들고 그다음에 몇 명의 김종갑 TV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무작정 폭락론자 있잖아요. 저도 그런 분들은 비판하거든요. 이번 상승할 때 이 가장 피해를 입힌 분들이 이 폭락론자들 때문에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폭락한다 그러니까는 이론적인 거나 실제 데이터 다니면서 무조건 폭락한다 그러니까는 웃음거리가 되지. 어쨌든 자유지성이 분이에요. 자유지성을 하고 제가 한번 추적을 해봤어요. 제가 폭락론자 추적했었죠?
언제부터 폭락한 언제였는지. 그러면 자유지성이라는 이분, 뭐 개인이라고 칩시다. 이 채널이 언제 나타났나를 잘 보시면요, 좀 약간 무시무시한 생각이 들어요. 자, 볼게요. 자유지성이 처음으로 글을 쓴 게 여기 보시면 8월 7일, 작년 8월 달이에요. 8월 초. 그러니까 8월 1일 날도 하나 썼는데 그거는 그냥 보편적인 그냥 그 학문적인 거였고, 두 번째 쓴 게 이념적으로 편향이 돼가지고 북한도 남조선 부동산 폭등은 박근혜 탓이다 그러면서 이념적으로 그 박근혜 정부를, 보수 정부를 막 비판한다는 얘기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논리를 펴요. 어쨌든 뭐 보세요. 제목: 부동산 폭등과 누구의 책임인가? 자유시장 경제 관점이 분석과 부동산 정치의 선전선동. 선전선동 그러면 이거 북한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잖아. 그러면서 이 좌파들이, 그러니까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극좌 세력들이나 남조선의 어떤 그 진보 좌파들이 그 부동산 실패를 했다. 그러면서 보수 우파들을 공격한다. 이제 그런 논리를 자꾸 피는 게 약간 그 학문적으로는 아주 훌륭하지만 이념적으로 조금 편향된 건 저도 느꼈어요. 자, 그다음 한센주기도 나오고, 제가 한센주기도 책을 썼는데 나중에 한센주기 얘기할게요. 한센주기가 우리나라에서 안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책에는 썼는데 나중에 한센주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이제 급등론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근데 제가 하나 이걸 왜 넣냐면, 여기에 오세훈 효과 있죠. 오세훈 효과 때문에 아파트 폭등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2007년도에 오세훈 시장일 때 폭락하지 않았나요? IMF 이후로 서울시장 중에 유일하게 폭락시킨 그 서울시장이 오세훈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오세훈 시장 때 폭락해야지. 2006년 7월 1일인가 7월 4일인가에 서울시장 당선된 다음에 2007년부터 그 서울 아파트 때려잡았거든. 버블세븐이 무너지고 40%씩 폭락했잖아요. 그때 한복판에 있었던 분이 오세훈 시장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앞뒤가 안 맞죠? 물론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폭등론자 소개시켜준 분이 아포유 이종원 대표예요. 그리고 저는 아포유 이 방송을 보고도 되게 실망했을 것 같아. 저도 지금 실망이에요. 저는 뭐 본인이야 폭등론자 아니라고 그러고 상승론자라고 하지만, 일단 조선일보에서 3명의 폭등론자를 소개했으니까 저는 그냥 폭등론자라고 할게요. 괜히 또 탓하지 마세요. 제가 봐도 그렇고 누가 봐도 그렇고 아포유가 폭등론계의 대부지. 우리 라하님이 폭락론계의 대부인 것처럼. 근데 왜 자유지성을 먼저 끄집어냈는지 모르겠어. 근데 거기는 아마 이론적인 배경 이런 걸 다 하니까 그래요. 그리고 그분은 얼굴도 안 나타내잖아. 우리 엘리엇도 얼굴 안 나타내죠? 자유지성도 얼굴 안 나타내. 그러니까 아마 자유지성도 카메라 부끄럼증이 있는 것 같아. 저는 뒤통수가 자신 있거든요. 그러니까 뒤통수, 저 뒤통수 한번. 뒤통수 보이죠? 예, 저 뒤통수가 자신 있어서. 그런데 어쨌든 아포유님 조금 실망했을 것 같아요. 근데 찐 상승론자 또는 폭등론자는 아포유예요. 그러니까 아포유와 저랑 엄청난 인연이 있어요. 물론 최근에 티격태격 뭐 인신공격도 하고 그랬지만 인연이 있는 게 보여드릴게요. 아포유를 추적해봤습니다. 언제부터 아포유가 그 상승론자, 그분 말을 빌릴게요. 자기 폭등론자 아니래니까 그냥 상승론자래요. 그래서 볼게요. 아포유 채널에 딱 들어가서 최초의 글을 딱 보니까 2016년 2월 달이야. 2월 29일. 이래서 저랑 인연이 깊은 거예요. 제가 3월 초에 제 아파트 사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불과 며칠 아주 같은 시기에 이분이 아포유 채널을 개설을 했고, 저는 아파트 입주를 했고, 얼마나 인연이 깊어요. 같은 2016년 봄이야, 봄. 우리 완전히 친한 친구라니까, 인연이 깊으다니까. 근데 처음에 아포유는 상승론, 하락론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평면도 분석하고 어느 아파트가 좋다는 아파트, 그야말로 그냥 어떻게 보면 부동산 업자가 고객한테 설명하는 듯한 그런 카페 운영하면서 어느 아파트, 어느 단지가 좋다, 아마 이게 건설사 출신인 것 같아요. 보니까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랬는데 이분이, 그러니까 자유지성은 처음부터 커밍아웃을 했지. 나는 상승론자다, 폭등론자다. 근데 아포유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었고 1년 이상 지난 다음에 커밍아웃을 했어요. 잘 보세요. 2016년 2월 달에서 2017년 6월 달에 처음으로,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영상을 올린 거를 쭉 추적해 보니까 처음으로 상승론을 펼친 거. 그전에는 그냥 객관적이었어. 평면도가 어쩌고 어느 단지가 좋다 나쁘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그냥 부동산 관련된 분이 고객들한테 설명하는 거, 회원들한테 설명하는 거였는데, 이제 이때부터
아파트 가격 5월 아파트 가격 상승 원인 국토부와 상반된 의견.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때부터 인기를 얻은 것 같아. 진짜 잘 맞췄어요, 제가 봐도. 왜냐면 저도 그때 아파트 사가지고 1년 지났을 때거든. 야, 나도 오른다고 생각하고 아포이도 보고 누구도 보고 하면서 막 이제 부동산을 배울 때예요. 막 완전 불인이었지. 어쨌든 아포이님이 커밍아웃을 한 건 2017년 6월이다. 그 전에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부동산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의 뷰였다. 근데 이제 이때부터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서 이제 자신감이 생기고 점점 맞춰가면서 이제 아주 인기를 끌으면서 이제 강성 폭등론자가 된 거지. 본인이야 상승론자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 다음 세 번째로 소개한 분이 모두의 부동산이에요. 모두의 부동산. 그러면서 6월 1일까지 내 집 마련 못하면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 뭐 너 집 안 사면은 평생 지금처럼 산다 그러면서 빨리 4월 이내 5월 이내 늦어도 6월 이내 집 사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로 그 소개한 분이 모두의 부동산이에요. 저도 모두의 부동산 잘 몰랐었어. 근데 최근에 자꾸 제 댓글이나 저한테 모두의 부동산이 폭등론자라고 자꾸 그러더라고. 그래서 몇 번 봤어요. 근데 모두의 부동산 한번 또 들어가 봤거든요. 또 들어갔더니 최초에는 처음부터 폭등론자가 아니었어. 그냥 2020년 3월 달에 최초의 글인데, 그러니까 1년 한 3개월 전에 처음으로 글을 올렸는데, 그냥 GTX 수원역 어느 단지 하면서 보니까 부동산 종사하는 분이에요. 업자라고 하면 기분 나쁘니까 하여튼 부동산 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객관적인 그냥 일반적인, 그러니까 아포이랑 똑같았어. 처음부터 커밍아웃을 안 했다고. 근데 이 다음 글을 보세요. 작년 3월 달이에요. 이제 1년이 지나가지고 딱 1년 만이야. 그러면서 3년간 계속된 집값 상승 2021년에도 이어질 것인가 하면서 모두의 부동산 최초의 집값 전망이에요. 진짜예요. 이때가 처음으로 상승론을 펼친 거야. 그러면서 일주일이 지나면 지날수록, 열흘이 지나면 지날수록 폭등론으로 바뀌어. 처음에는 상승론자였거든. 근데 한 두어 달 사이에 폭등론으로 바뀌더라고. 그러면서 6월 이전에 안 사면 너한테 벌어질 일, 너 개고생한다, 그지 된다, 막 이런 막 자극적인 단어를 쓰더라고. 자, 보셨죠?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거 보세요. 최근에 4월 그 다음 주에 6월 1일까지 내 집 마련 못하면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 너 빨리 집 사라 이거예요 지금. 근데 9년째 올랐는데 9년째 집을 사래. 작년 재작년에 사람 말 안 했거든요. 그냥 객관적인 어느 단지가 좋다는 이게 브리핑이었는데 올 3월 달부터 폭등론으로 바뀌어가지고 막 사래. 왜 그랬을까? 어쨌든 뭐 본인 자유니까. 그러면서 이 땅짓고가 이제 정리 방송을 합니다. 마지막 정리하면서 상승론자와 하락론의 차이점을 이제 설명을 해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는 박쥐를 소개시키죠. 박쥐. 막 상승한다 그랬다가 갑자기 또 하락으로 됐다가 막 이랬다 저랬다는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을 소개시켜요. 보세요. 첫 번째, 이분이 이름 잊어버렸네. 고종환 분이시네. 고종환 교수님인가? 어쨌든 이런데 맨날 막 폭등한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또 폭등한다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또 폭등한대. 며칠 전에 나와가지고 자기 뷰를 바꾸겠대요. 상승한다고. 그러니까 이분은 한 3개월 단위로 뷰가 바뀌어. 그동안은 계속 상승한다 그러다가 또 얼마 전에 또 거품만 남았다. 이제 막 그러다가 이제 살짝 어깨 팔아라.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개별 아파트가 중요하대. 그러더니 그저께인가는 나와갖고 제가 방송에서 분명히 들었어요. 자기가 좀 멋쩍은 언급을 하겠다 그러면서 자기는 쪽팔리다 그러면서 자기 뷰가 바뀌었다 그러면서 시장 앞으로 계속 오를 것 같대요. 이거 뭐지? 박쥐계 대부인가? 어쨌든 그래요. 자, 그 다음 다른 교수님인데 권대중 교수님을 또 소개시켜줬어요. 근데 이분은 제가 그동안 보면 되게 진중하고 약간 중립적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연끌하지 말라. 그러면 2025년이 기회니까 지금 집 사지 말라면서 약간 이제 이 조선일보 땅짓고도 한 발 빼는 거야. 보험을 드는 거야. 보험. 나는 폭등론만 방송하지 않았다, 또는 폭락론만 방송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한 발을 빼갖고 나중에 한 1, 2년 있다가 폭락했을 때 멱살 잡힐 거 아니에요. 조선일보 때문에 망했다고, 네 방송 보고 샀다고. 그러니까 약간 발을 빼면서 보험을 드는 것 같아. 약간 중립적으로, 우리 조선일보는 땅짓고는 폭락할 수도 있고 폭등론할 수도 있고 우린 중립적으로 설명한 거다. 이제 그렇게 뭐 언론이 다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짠, 누구예요? 빠숑. 근데 이 기자님들 두 분이서 언급하는 게 웃기냐는 게 뭐냐면, 이제 일반 서민들이, 무주택자들이 가장 비난하는 사람이 빠숑이래요. 왜 비난을 왜 하지? 난 빼송 잘 봤는데. 물론 계속 상승론을 펼쳤지. 청년들이요, 당장 집부터 사라. 한 달 전인가? 그래갖고 그 반박글 썼죠.
9년째 올랐는데 청년들한테 지금 집 사라는 게 말이 되냐. 물론 6개월 올랐다가 2년 빠지면 3년 빠지면 어떡하려고. 그런데 최근에 빠숑님이 약간 보험을 들고 있대요. 보니까 부동산 안 오르는 것도 늘어난다. 지금 갭 투자하면 지옥문 열린다. 그런데 갭 투자하지 말고 그냥 네 정상적인 대출만으로 갭 투자하지 말고 집은 사라. 당장 집부터 사라. 청년들이요. 그 기사 썼죠? 그저 한 달 전에. 그러니까 지금 박쥐들만 모아놨어. 지금 여기에. 그러면서 정리를 합니다. 아, 근데 이거 보세요. 여기에 이제 미국 사례를 소개하면서 로버트 실러 얘기를 해요. 그런데 딱 내 눈에 띈 게 이거예요. 노벨상 실러 교수 지난 100년 동안 이런 법은 처음이다. 잘 보세요. 확대해 볼게요. 확대. 여기 보시면 여기 엘리엇 보이나요? 엘리엇? 이거 제글 아니에요, 제글. 그러니까 조선 비지에 기사를 갖다 놓고 그림이 없으니까 제 유튜브 그림을 캡처한 거야. 이거 저작료에 나지. 저작료 $2죠, $2. 그래갖고 한편으로 기분 되게 좋아요. 최학봉 기자님? 하여튼 이분은 엄청 큰 그 이 부동산 업계 거물 기자님이신데, 보니까 보세요. 지난번 방송에서 엘리엇 파동해갖고 제 방송 캡처한 거 났죠? 근데 두 번째 방송에 엘리엇이 또 나와. 물론 제 기사는 아니고 이 제목만 한 거죠. 왜냐면 내가 자극적으로 썼잖아요. 노벨상 실러 교수 지난 100년 동안 이런 법으로는 처음이다면서 이제 실러가 이제 거품 경고한 걸 하는데 제 유튜브로 캡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기분 좋아요. $2 안 줘도 돼. 그냥 앞으로도 계속 퍼가면서 그 대신 이게 엘리엇 좀 선전 좀 해줘. 지금 나 그 구독자 꼴등이야. 이 폭락론자든 폭등론자든. 자, 그다음 했네요. 그러면서 또 재밌는 거 나왔어. 그러면서 이제 그 시장 정리를 하는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서 이 최학봉 기자님께서 너무 양쪽으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그 폭락론자를 약간 비난을 하면서 종말론적 시각은 도움이 안 된다. 이거 종말론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하지 않았어요? 우리 폭락론자 중에 한 명을 빼야겠다고. 제가 누구라고 언급은 안 할게요. 괜히 좀. 그러니까 그분은 폭락론자도 아니야. 그냥 종말론자야. 그 얘기를 또 봤는지 또 방송에서 종말론적 시각은 도움이 안 된대. 아, 나 웃겨가지고 진짜. 그쵸, 라하를 교주처럼 추앙한다고 그랬던 거 지난번에 이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여기 보시죠. 라이트하우스가 우리들의 대부다. 이게 제가 방송했던 거 있잖아요. 폭락론계의 거목 라이트하우스님 신고합니다 하고 이제 저도 입문했다고 우리 대부한테 신고한다고 이렇게 장난스럽게 쓴 걸 갖다가 제목만 보고 제가 찬양을 했대. 아, 진짜 웃겨. 하여튼간 그래도 재밌어요. 여튼. 네. 그래서 여기 종말론적 시각 도움 안 된다. 이제 이것도 제 얘기를 들은 것 같아. 어쨌든 마지막에는 꼭 너무 한쪽 치우치지 말고 주택의 본질 가치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하면서 요거는 제가 나중에 하려고요. 쇼킹 부동산 이거에 대한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그건 다음번에 방송에 재밌어요. 예. 쇼킹 부동산이 들으면 쇼킹한 얘기인데 제가 나중에 방송할게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폭등론 유튜버를 대부했는데 이런 법을 100년 만에 한번 그래도 최소 1년은 더 간다. 이제 앞으로 3년간 폭등한다고. 그러니까 텍스트 제목은 3년 폭등인데 썸네일에는 1년을 더 간다 그랬어요. 어쨌든 그러면서 여기 홍춘욱 박사님의 2023년까지 펄펄 끓을 거라 해서 되게 자극적이에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나요? 좀 긴 것 같아서 좀 대수 좀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재밌어갖고 막 하는데 보는 사람은 이게 이제 15분, 20분, 이제 30분까지 넘어가면 좀 지겨운가 봐. 저도 막 취해갖고 하면 막 제가 흥이 겨워가지고 막 방송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일단 죄송하고요. 양해 좀 구합니다. 그리고 오늘 대참사. 여러분들, 요거 보여줄게요. 여기 노트북 위에 모니터 하나 있죠? 저게 지금 잠깐만 제가 보여드리면, 제 모니터를 잠깐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면 보시죠. 여기에 제 모니터가 제 메인 PC에 6개가 있거든요. 이렇게 6개가. 근데 좀 4번 모니터 있죠? 요거는 방송에 내보내기 위한 1920이에요. 해상도 보면은 192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다른 거는 다 3840이에요. 4K라는 거는 4000이라는 뜻이잖아요. 지금 제가 주 모니터에 달려있는 거는 4K 4000인데 요 모니터는 리얼 4K예요. 리얼 4K. 진짜 4000 픽셀이 나오는 거야. 다른 거는 3840이거든요. 이건 4000K야.
그러니까 제가 200만 원 넘게 주고 샀어요. 이거 처음에 나올 때 LG 전문가용이에요. 지금도 80몇만 원이야. 지금 이제 가격이 떨어졌는데도 제가 살 때는 200만 원이 넘었어요. 근데 이게 맛이 나갔어. 지난번에 여러분들 저기 오른쪽에 보면 TV 하나 있죠. 여기 60인치인데 지난번에 저기 하나 나갔고 새로 샀다고 얘기했죠. 아 근데 오늘 또 나오니까 이게 나갔어 지금. 아 노트북에 연결해서 쓰는 거거든요. 전문적인 포토샵이나 할 때 제가 이거는 눈이 되게 그러니까 전문가용이라서 눈이 그 해상도나 주파수나 이게 달라갖고 눈이 아주 안 아파요. 그러니까 깊은 작업할 땐 요 모니터 하나로만 작업하는데 이게 나갔어. 오늘 또 사야 돼. 또 여담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진짜 하여튼 용서를 구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폭동론자 조선일보가 폭동론자 소개시켜드렸는데 재미있으셨나요? 네. 그래도 항상 엘리엇 TV를 시청하시면서 재미를 느끼시고 즐겁기도 하시고 이거에 대한 또 제 세 번째 방송을 하나 더 할 거니까 그러니까 폭락론자와 폭등론자가 언제 출연을 해가지고 어떤 시장 영향을 미쳤는지를 정밀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때 쇼킹 부동산이 쇼크 먹는 장면이 있어요. 그거 한번 개봉 박두입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음악도 안 틀었네. 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할게요.